안녕하세요. 소다맘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지난번 재료학개론 영상에서 설탕이라는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그 설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토대로 오늘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설탕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품목은 제누아즈인데요. 제누아즈는 달걀에 공기 포집을 해서 그 공기 포집을 한 기포를 이용해서 부풀려주는 대표적인 메뉴죠. 오늘 기본적인 제누아즈 레시피에서 설탕의 양만 변화시켜서 만들어 보고 이 설탕이 제누아즈의 기포 형성이나 최종적인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로 설명드린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설탕 양을 다르게 해서 제누아즈를 구워 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 공정을 할 때부터도 차이점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설탕은 기포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달걀의 거품이 잘 나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제누아즈의 거품은 훨씬 더 풍성하고 가볍고 소프트하게 올라간 게 느껴지고요. 원래 기본 레시피는 적당하게 안정적으로 잘 거품이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탕량이 많은 계란의 기포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게 좀 무거워 보이죠. 박력분하고 버터를 넣고 섞을 때도 기포가 주저앉는 정도의 차이가 아주 눈에 띄게 보였어요. 설탕량이 적은 제누아즈는 굉장히 빠르게 기포가 주저앉는 게 보이죠. 반면에 설탕량이 많은 계란의 거품은 볼륨감은 좀 적었지만 재료들을 섞을 때 안정적으로 꺼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븐 안에서 구워지는 모습도 한번 볼게요. 기본 제누아즈는 잘 부풀고 꺼지지도 않고 볼륨감이 잘 나왔죠. 하지만 역시나 설탕량이 적은 제누아즈는 다른 재료들을 섞을 때 꺼져버린 기포들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게 제대로 부풀지 못하네요. 설탕량이 많은 제누아즈는 정말 잘 부풀다가 갑자기 가운데가 훅 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탕량이 너무 많아서 밀가루 글루텐이 생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운 기포들로 인해서 잘 부풀다가 응고될 수 있는 전분이 부족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푹 주저앉아 버린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어쨌건 세 가지가 정말 차이가 크게 나왔죠. 누가 봐도 이 가운데 있는 제누아즈가 정상적인 레시피로 만든 제누아즈라는 게 딱 티가 나죠. 높이감도 잘 나왔고 이렇게 탄력도 적당하게 잘 부풀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누아즈에서 달걀에 기포를 올려줄 때 설탕이 하는 역할은 거품을 안정적으로 나게 해서 나머지 재료들을 섞을 때 거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 다 푹푹 좀 다른 느낌으로 꺼져서 나와서 이상하다. 분명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기포가 안정화가 된다며 얘는 왜 이렇게 가운데가 푹 꺼져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설탕량을 많이 넣고 제누아즈를 구워본 거는 처음이라 이 비주얼에 굉장히 쇼킹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파운드 케이크가 계란의 양과 설탕의 양이 1:1 같은 배합이잖아요. 근데 밀가루도 같은 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만든 제누아즈는 설탕 양만 늘렸고 박력분의 양은 다른 레시피들과 동일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를 형성해주는 전분이 그리고 글루텐이 설탕 양에 비해서 너무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쫀쫀하고 찰지게 나온 거품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설탕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 겉면이 다 끈적끈적해요. 이거는 이 재료들 안에서 설탕이 완전히 어우러지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설탕 양이 너무 많이 남게 되면 이렇게 겉면에 재결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크러스트가 만들어지고 겉면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그리고 오븐 안에서는 굉장히 잘 부풀었다가 마지막에 훅 하고 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부풀고 가운데가 푹 주저앉은 분화구 모양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옆면은 철 틀에 닿지 못해서 이렇게 허옇게 구움색을 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틀에 닿아야 구움색이 나거든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설탕이 구움색을 내주는 재료인데 그건 제대로 된 레시피에서 올바르게 만들었을 때 얘기고, 이렇게 잘못된 레시피로 배합을 잘 지키지 못한 상태의 제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전 사실 설탕량이 되게 적게 들어간 애가 더 잘못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너무 생각 외로 설탕량을 많이 넣은 제노아즈가 요 모양 요 꼴로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설탕량이 원래 레시피에 반절 들어간 제노아즈는 거품을 올렸을 때 기공은 굉장히 풍성하고 가볍게 나왔어요. 설탕이 거품을 안정적으로 나게 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사실 설탕량이 많이 들어가면 거품이 잘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달걀이 되게 풍성하고 가볍게 올라갔었는데 마치 박력분하고 버터를 섞기 전에는 얘가 제일 풍성하게 나올 것처럼 그렇게 퐁신퐁신하고 가벼운 질감의 계란의 기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나 가루와 버터를 섞을 때 기포가 훅훅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원래 레시피의 3분의 2 정도도 안 되는 높이로 주저앉아서 나왔습니다. 반죽을 섞을 때 거품이 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면을 보면 잘 나온 제노아즈는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잘 나왔고, 기공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너무 조밀하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제노아즈는 달걀 거품을 올릴 때는 풍성하게 아주 큰 기공을 가지고 있는 계란 거품으로 나왔지만 반죽을 섞어내면서 다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기공이 별로 없고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묵직한 상태로 주저앉아서 나온 거를 단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고요.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애는 좀 많이 단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얘는 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우선 끈적끈적하고요. 오히려 굉장히 그 조직을 잡아줄 수 있는 가루가 배합에 비해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그냥 이상해요. 부드럽긴 한데 기공이 너무 오히려 크고 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냥 딱 봐도 달아 보여요. 왜 설탕에 푹 한번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달아 보입니다. 이래서 레시피가 중요한 거예요. 레시피가 1, 2g까지는 뭐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레시피의 그 중량을 변화를 시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맛을 사실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볼게요. 아주 부드럽게 찢어지는 제노아즈의 풍미 아주 좋고요. 적당하게 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잘 만든 제노아즈는 언제나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제노아즈로 생크림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음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거.
이렇게 뜯어질 때도 굉장히 묵직하게 뜯어지죠. 두둑. 그리고 설탕량이 적게 들어가면 글루텐이 좀 더 많이 생겨요. 기억나시죠? 제가 재료학개론에서 설탕은 글루텐의 생성을 방해한다 라고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글루텐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뭐 먹어보나 마나 묵직하고 안 달겠죠. 그죠? 안 달아요. 근데 생각보다 질감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끈적거리는 거 빼고 모양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양 자체는 그냥 좀 눌린 듯하게 나온 거 밖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맛이 없으니까 풍미가 없다. 풍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움색이 확실히 덜 났죠. 구움색을 내주는 설탕량이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구움색이 똑같은 시간을 구웠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났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다음, 얘는 그냥 끈적하고 엄청 달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겠죠? 끈적한 게 막 느껴지죠? 설탕이 수분과 잘 결합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합을 시켜줄 수 있는 가루가 부족했다. 등등으로 볼 수 있겠죠? 달아. 찔끔찔끔해요. 찐덕찐덕하다고 해야 될까? 이상해. 달아. 얘 최악입니다. 너무 달고 식감도 너무 끈적끈적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비교가 좀 되죠. 저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레시피대로 제대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이렇게 일부러 망쳐가면서 이것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는 거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설탕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분석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설탕에 그리고 또는 대체 감미료들을 사용한 베이킹의 차이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서우쌤이었습니다.